계속해서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나뭇가지에 기생하면서 그 부위가 국소적으로 이상 비대한다. 기생당한 부위의 윗부분은 위축되면서 말라 죽는다. 참나무류에 가장 큰 피해를 주며 팽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등 화렵소에도 많이 기생한다. 겨우살이네요. 이게 그 상록성 기생식물인데요. 겨우살이. 얘는 뿌리를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 박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에 박아가지고 기생하죠. 겨우살이. 이 약재로 이 겨우살이를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겨우살입니다. 저도 이제 참나무류에 이렇게 막 기생하고 있는 걸 봤어요. 막 거기가 막 그 장가지들이 막 붙어가지고 겨우살이. 그 다음에 곰팡이가 식물에 침입하는 방법은 직접 침입, 연개구, 뭐 우리가 자연개구라 그러죠. 자연개구로 침입, 상처 침입으로 상처 부위로 침입할 수 있어요. 곰팡이는요. 직접 침입한다. 뭐 자연개구로 침입한다. 상처 침입. 직접 침입이 아닌 것은 피목 침입은요. 얘는 자연 개구예요. 피목은 뭐냐면요. 껍질에 눈이다. 피목이다. 피목. 껍질에 눈이다. 눈목자. 피목. 자, 껍질 눈은 뭐냐면은 껍질과 껍질 사이에 껍질에도 막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가져 있고 껍질과 껍질의 그 틈새. 껍질 틈새를 말해요. 껍질 틈새. 껍질 틈새는 원래 있는 거다. 나무마다. 껍질 틈새. 소나무 같은 거, 은행나무도 껍질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 껍질 틈새로, 그거를 피목이라 그러죠. 피목. 껍질에 그 눈. 거기 피목 침입이다. 이거는 원래 있는 건 자연개구 침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은 직접 침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비타민의 잔디를 기계로 깎으려면 비타민의 경사가 어느 정도로 완만해야 되느냐. 많이 완만해야죠. 1대3보다 완만해야 된다. 이거는 가장 완만한 거 찾으면 되죠. 수평이 1이고 아니면 수평이 3이고 수직이 1이다. 그럼 이게 1대3이죠. 항상 이제 수직을 먼저 얘기하고 수평을 얘기하거든요. 1대3. 이거는 경사가 급한 거예요. 1번, 2번은 경사가 급해요. 1대1이면 굉장히 급하잖아요. 여기 1대1이면 굉장히 급하고 1대3이 항상 이렇게 수직 먼저 얘기하고 수평 얘기하거든요. 1대3이 완만한 거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봅니다. 수목식재로 물집을 만들었다. 물집을 만들었는데 물집의 크기로 적당한 것은. 자, 보통요. 이렇게 분을 뜰 때 나무에 이렇게 분을 뜨잖아요. 이렇게 뿌리 부분에 분을 뜰 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 직경에 4배에서 6배 분을 뜨잖아요. 4배에서 6배. 그러면 최소한 이거 이상은 돼야죠. 이 분 이상은 돼야죠. 물집을 만드는데 물집 아시죠? 위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댐처럼 이렇게 막아주고 여기다 물 집어넣잖아요. 좀 커야죠. 이거는 근원지름에 그러니까 뿌리 분보다는 확실히 좀 그 이상은 돼줘야 되잖아요. 4번이죠. 4번. 5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포함되지 않는 작업. 조경시설물이다. 시설물은 제초나 전정을 할 필요 없죠. 그죠? 제초나 전정은 풀에게 하는 거지 뭐 나무에게 하는 거지 시설물은 파고라라든지 벤치 이런 데 하지 않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은 면상이라는 건 뭐 장판지나 뭐 이런 매트죠.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했다. 식생 매트죠. 뭐 식생 매트. 매트에다가
종자를 붙여서 그 매트 쫙 장판 쫙 깔아버리면 카페트 깔아버리면 거기서 이제 씨앗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 흙의 일부로 돼버리는 거죠. 식생 매트공이죠. 빠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녹화가 빠르죠. 3번이죠.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수준 측량에서 수준은 높이 측량이죠. 표고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면으로부터 연직거리. 수준 측량은 높이 측량이에요. 높이 측량은 기준면을 중심으로 해서 표고가 얼마다. 기준면을 표고가 얼마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기준면을 중심으로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쯤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거푸집이 작용하는 층압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층압. 콘크리트 층압. 자,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여기다 콘크리트 부어 넣었어요. 이 거푸집이에요. 부어 넣으면 이 생 콘크리트가 이제 굳기 전에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밀어요. 속에서 흘러내리고 싶어가지고 막 굳고 나면 층압이 없는데 굳기 전에는 콘크리트 벽을 이 생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을 막 민다고요. 거푸집 벽을 밀어요. 그러면 그 층압이죠. 타설 속도가 빠르다. 층압이 증가하죠. 갑자기 훅 부니까. 슬럼프가 크다. 물 많이 탄 거죠? 묽은 거죠? 그러면 묽을수록 더 많이 그 거푸집을 밀죠. 벽을 밀죠. 다짐을 많다. 이거 막 다진다. 다질수록 더 이제 생 콘크리트가 막 흘러내리려고 그러죠. 옆으로 거푸집을 밀죠. 압이 생기죠. 층압이. 빈배압이다. 빈배압은 시멘트를 적게 넣었다는 얘기죠. 시멘트를 적게 넣으면 그만큼 물도 적게 들어가고 골재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층압이 감소합니다. 부배합이다. 부배합은 시멘트를 많이 넣은 거를 부배합이라고 그러죠. 시멘트를 적게 넣은 걸 빈배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배합, 시멘트를 많이 넣었다. 부배합은 층압이 올라가요. 층압이. 빈배합은 층압이 내려갑니다. 증가 요인이 아니죠.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다음 중 현장 답사 등과 같은 높은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게 간단한 거리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약 측정 방법,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측정했다. 해당하지 않는 목축은 눈으로 봤다 이거죠. 목축 눈으로 봤어. 나 눈목자야. 보축 몇 걸음이지? 내가 한 걸음이 몇 센티미터니까 내가 몇 걸음인지 한번 세보겠어? 시각법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죠. 목축 같은 말이죠. 주의자 측정은 약측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거죠. 주의자 측정은 굉장히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닌 거죠. 약측이 아니죠. 얘는 굉장히 정밀하게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특징의 건설 장비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대형 모구 이식과 자연석의 운반, 놓기, 쌓기 등에 가장 많이 사용돼. 이게 가장 많이. 막 돌 놓고 이런데 가장 많이 쓴다. 기계가 서 있는 집안보다 낮은 곳은 굴착이 좋다. 굴착기네. 파는 힘이 강하고 비교적 경제 집안도 작용한다. 드랙쇼벌이라고도 한다. 드랙쇼벌. 백호우죠? 우리는 흔히 굴착기.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뭐라 그래? 굴착기라는 말도 쓰고 포크레인. 그거는 이제 상표 이름이죠. 포크레인, 백호, 굴착기, 드랙쇼벌. 로더는 이렇게 흙을 퍼 올리는 거잖아요. 불도저는 이제 밀어내는 거고 덤프트럭은 흙을 운반하는 거고요. 답은 2번이죠. 봅니다.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공관을 지면과 수직으로 뿌리 주변에 세워서 토양 내 공기를 공급한다. 가끔 가다가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소나무 주변에 검은색 PVC관을 꼽아놓은 거 보셨나요? 그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뿌리 호흡을 유도한다. 그런데 평균 깊이는
1m 정도면 되겠다 이거죠. 가끔 뭐 산에 가면 소나무 뿌리 주변에 이렇게 막 박아놨잖아요. 그죠? 관을 박아놨어요. 그죠?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다음 고서 중에서 조경식물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경식물에 대한 얘기는 없다. 예, 악학괴범은 뭐냐면 음악에 대한 거예요. 음악에 대한 거. 이거는 그 나무에 대한 게 아니라 얘는 식물에 대한 게 아니라 음악. 뭐 이렇게 태평소 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쟁 연주하고 막 이런. 가야금이니 뭐니. 악학괴범은 음악책입니다. 음악책. 그 다음에 스페인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모가 웅장하다? 규모가 웅장하면 프랑스 정원 형태인데요. 기하학적인 터가르기, 바닥에는 색채 타일. 이거 중요하죠. 색채 타일.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많이 따라했다. 예, 스페인 정원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규모는 작아요. 예, 작은 규모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내 자경전의 꽃담 벽화 문양. 예, 그 꽃담이죠. 담에 꽃을 심은 게 아니라 꽃을 그렸어요. 막 꽃을 그렸습니다. 난초, 모란, 국화 이런 것들을 그렸다 이거죠. 국화, 연꽃, 석류, 매화, 산수유는 없습니다. 있을 법한데 우리나라에서 산수유는 크게 안 쳐줬나 봐요. 산수유가 되게 좋은 건데 산수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는 녹음수로 많이 쓰였다. 이집트의 녹음수. 신성시하여 사자를, 죽은 자죠. 사자, 라이언, 막 이 사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이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시카모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16번 다음 중 독일의 풍경식 중. 독일 하면은 정원에다가 과학적인 요소, 과학을 결합한 거 아니에요? 독일은 그 정원에 과학을 결합했어요. 과학적인 나라죠. 가장 관계가 깊은 건 이거예요. 독일의 그 풍경식은요, 여기다가 식물 생태학, 식물 지리학 등 과학을 적용했다. 이 과학 이론 적용. 예, 독일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원의 과학 이론 정원이다. 과학 이론 적용. 그 다음에 다음 중 사적인 공원이 공적인 정원으로 역할을. 공적인 정원, 버큰히드 있었는데 앞에서 저번 첫 강 때 버큰히드가 센트럴파크에 영향을 줬다. 공공적인 정원이다. 예, 공적인 정원이다. 대중들의 정원이다. 센트럴파크다. 예, 그 더 시대로 올라가면 영국의 버큰헤드 파크다. 버큰헤드 공원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센트럴파크다. 이거는 공적인 대중들을 위한 정원이다. 그죠? 18번 조경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있어서 각 공간의 규모, 일단은 설계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공간의 규모, 사용지를 마감 방법을 제시해주는 단계는 기본 설계 과정이다. 조경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기본 설계. 그 다음에 도시 내부와 외부의 관련이 매우 좋으며, 재난 시 뭐냐면은요, 도시 내부가 있고 도시 외부가 있으면은요, 이게 관련이 좋다. 이거를 도로가 어떻게 뚫렸냐 이거예요. 도로가 이런 식으로 뚫렸다 이거죠. 도로가 바깥쪽으로, 그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향해서 이런 식으로 길이 났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이 났다. 재난 시 시민들의 빠른 대피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녹지 형태는 방사식이죠. 방사식. 이런 식으로
그 방사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보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위반하여 여기서 잘라야 돼.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했다.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했다. 원래는 안 받는 건데 또는 자기가 받을 사람이 아닌데 뭐 받았다 이거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했다.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조금 특이해서 이 문제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맨셀 색채계의 기본 5가지 주요 색상. 거기선 보라색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맨셀 쳐보세요. 맨셀 치면은요, 그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바로 튀어나옵니다. 보라색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보라색, 맨셀 색상계를 보라. 네, 그럼 보라색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형 건물의 외벽 도색을 위한 색채 계획을 할 때 사용하는 컬러 샘플은 실제의 색보다 명도나 채도를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명도나 채도를 낮추어서 사용을 하죠. 샘플을. 왜냐면은 이거를 샘플은 굉장히 쬐끄맣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벽에 도색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밝아져요. 굉장히. 이거는 면적 효과예요. 면적 효과.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에서 보던 것보다 칠해놓고 보면 그 면적 때문에 그게 달라집니다. 보통 칠해놓고 나면은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색채와 자연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색채와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예, 그죠? 풍토색은 뭐 그 지역의 색, 그 지역의 태양빛, 흙의 색. 예, 풍토색은 지역의 건축물, 도로환경, 오개관공물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아니죠. 풍토색이라는 거는 자연의 그 지역 자연의 색인 거지 건축물, 도로, 오개, 광고물의 색이 아닙니다. 풍토색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다음에 오른손잡이 선긋기 연습에서 그냥 선긋기 연습 그러면 돼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나요? 선긋기 작업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죠. 네.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긋겠네. 왼쪽으로 긋겠네. 보통 이제 저도 왼손잡이에요. 저도 왼손잡이인데 밥 먹는 거랑 글씨 쓰는 거는 오른손으로 해요. 밥 먹는 거, 글씨 쓰는 거 오른손으로 하고 다른 거 또 힘을 쓰는 건 왼손, 정밀한 건 오른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보면은 수직선 긋는 거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죠. 수직선을 그을 때는 삼각자를 이렇게 댔다. 여기 I자 갖다 댔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연습을 하십시오. 알아두시고 다음 21번 다음 중 방부 또는 방충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장 부적합. 방부, 방충, 표면탄압법, 탄압법. 그러니까 좀 태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주목 같은 거를 세울 때 묻히는 부분은 약간 태우고, 약재, 도법, 상압, 주입법, 거기다 어떤 그 약재 같은 걸 주입을 하고, 도포는 칠하고, 마모조항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모가 안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닳아 없어지는 거, 막 긁히고 상하고 이런 걸 보호하는 거지, 마모조항법은. 방부나 방충. 방부는 부패하는 거고, 방충은 벌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6번 조경공사와 돌삭기용 암석을 운반하기에 돌삭기용 암석을 운반한다. 여기서는 와이어로프죠. 와이어로프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네, 우리가 이걸 뭐 가선 뭐 집재라고도 하는데요. 와이어로프로 하는 게 여기서는 제일 낫죠. 그나마. 철근 쇠파이프 철망으로 암석을 운반하는 것보다는 와이어로프가 그나마 여기서는 가장 낫죠. 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건설 재료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청이라는 게 뭐냐? 환경 조형물이나 안내판 등에 널리 이용되고 무슨 역청? 역청은 아스팔트잖아요. 그걸로 무슨 환경 조형물을 만들어 아스팔트? 안내판은 무슨 아스팔트? 입체적인 평면 구성이 에이 바닥 포장은 되죠. 근데 뭐 벽면 구성, 뭐 조형물 안내판 말도 안 됩니다. 역청 아스팔트인데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28번 내부 진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다지기를 실시할 때 내부 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은 얼마 이하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죠. 네, 50cm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